뿌듯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부산 시민이 직접 나서가지고 돌봄 기본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지방자치법 기본 전면 개정 없었으면 이런 거 불가능했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주민 조례 발안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근데 주민의 뭐 150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서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주민 스스로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 제도의 문제인 겁니다. 이 조례라는 게 지방으로 치면은 법률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되어 가지고 각 지역에서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환경이든 제도건 간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만 다룰 게 아니라 좀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지금은 이제 돌봄으로만 이제 한정이 됐지 않습니까? 돌봄이라는 게 뭐 어린이 말고 그 취약한 건강상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건데 요거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좀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홍보하고 함께 서명해서 이걸 조례에 뭐 입안합시다 이런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민주주의 활동이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거는 뭐 시민 참여의 관점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이거는 저는 지방자치의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번에는 돌봄 기본조례 정도에 거쳤지만 좀 더 저는 기본 계획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기본 계획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 그다음에 뭐 의원들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시민단체가 기획해서 저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조금 기획해서 프로젝트화 시켜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거다. 그리고 저는 좀 사실은 이 부산이나 이런 의회나 이런 데서는 되게 관행화돼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이거 조례 아니야. 이건 기본적으로 법 체계에 어긋나 이러면은 시도도 안 하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 주민이 좀 참여하는 이런 조례들은 좀 중앙정부에 대놓고 반기를 들고 뭔가 지방자치의 확대라든지 균형발전의 확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법적인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운동이 돼서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들을 이 지역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금 공격적인 그런 방식으로도 저는 이 운동은 좀 충분히 끌어갈 가치는 있다. 근데 그렇네. 이 정치나 우리 국민들이 워낙 어떤 점에서는 점잖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또 다른 면으로는 소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전 세계 200개 정도 나라를 두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보다 앞선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던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들이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기본이 내 몫은 내가 챙기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개인 차원이건 지역 차원이든 어떤 집단 차원이건 내 몫을 내가 챙기고 그 과정에 일어나는 갈등을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발점이 되어서 들이받는 그런 어떤 그 시민 운동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일본이 우리하고 이제 민주주의 지수 측면에서 미국, 일본 우리가 좀 비슷하게 지금 이 등수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는 지방자치 분야는 일본이 훨씬 앞섭니다. 일본이 훨씬 앞섭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만 고민하는 지역정당 못 만들거든요. 일본은 그거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도 내보내고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풀뿌리 지방자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돼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일본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좀 앞서 나가 있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공무원들하고 지방의원들의 의식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역습, 뭐 조례의 역습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우리로 치면 위헌 심판을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꾸려서 도전을 해서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에 그 조례를 올리기 전에 먼저 자기 검열을 해버려요.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이거는 행정안전부 넘기면 100에 100 안 돼. 왜냐하면 저기서 아마 조례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 그걸 알고 도전을 하자는 건데 그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는 지금 이런 우리처럼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 체제하에서 정말 의미 있는 지방자치를 이렇게 저는 구현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끔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를 하려고 할 때
아니 무슨 구청장까지 뽑는단 말이냐. 맞아요. 시장 뽑았으면 시장이 알아서 구청장 앉히는 거지. 이런 게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가 그렇게 풀뿌리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부산만 두고 봐도 각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구청장을 우리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각 그 구마다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민의 국민들 편의에.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야, 굉장히 저는 그늘막 이런 거 만들고 뭐 근데 차가울 때 비하는 피안 대피 시설 이런 그러니까. 것들 그런 것들 만들어진 것들은 그런 저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만들어진 현실적으로 보이는 사례들이다 그래 보죠. 맞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는 큰 정치를 하지만 지방에서는 그렇게 작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중앙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죠. 동기가 네, 되는 네. 게 지방자치지 네, 네, 않습니까? 네. 항상 야. 중앙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 거기 쓸 돈이 있으면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이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작은 공간의 편의성과 복지성을 그렇죠. 원하는 건데 그런 거는 안 해요. 그게 이제 보통 지방자치에서 말하는 보충성의 원리죠.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중앙정부는 멀리 있어서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중앙정부는 보이죠. 결국은 지방자치는 가까이 가 있으니까 지방정부가 다 보살피고 남은 부분들을 사실은 이렇게 보충해주는 정도에서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조례가 법률에게 역습을 가해서 그렇죠. 조례가 법률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도전 그리고 그게 이슈돼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 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도 잘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레티게이션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법정 소송을 이끌어내서 그 과정에서 그걸 공론화시키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고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 종류의 활동인데 그런 것들의 한 방법으로 저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 주민조례 발안 예. 형태의 제도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또 공무원들 눈치 안 봐도 되고 지방의원들도 눈치 안 봐도 되는 부분. 자, 계속해서 이제 이게 또 메가시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는 좀 뻔한데 부울경 일단 메가시티의 대안이 될 게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단이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동맹 추진단 대안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그냥 출구 전략에서 그냥 빠지기 미안하니까 행정통합 이야기는 거의 다 안 나오잖아요. 경제동맹은 그나마 경제동맹이라는 게 별 거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경제동맹이 동맹 수준입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적인 협력 분야 이런 것들 터치하면서 가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이거는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이야기해서 그 규약 안에 담았던 그 모든 내용의 10분의 1도 제대로 못 해낼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메가시티 출구 전략이라는 게 메가시티를 완전히 접을 테니까 애따 하나 먹어라 요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동맹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를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저같이 이제 소위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물며 시민분들은 무슨 알 수 없죠. 경제동맹이면 화폐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국가 간에는 관세의 그러니까. 관세 협정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실체가 없는 거죠. 이야, 엄청 우리가 아니면 지역 화폐라도 그러면은 근데 지역 화폐라도 부울경은 같이 해서 화폐 단위를 통일합시다. 뭐 이런 제안을 하든지. 맞네. 그러니까 그 정확한 목표가 뭔지를 저도 참 이해하기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차라리 네. 그 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부울경이 같이 그 뭐 광역교통이죠. 광역교통 체계를 그냥 단순화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죠. 그거라도 하면 자연스럽게 교통과 관련된 화폐가 통일이 되면 지역 화폐 통일되고 이렇게 나아가면 경제 동맹이 구축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협약까지 맺어서 도장까지 꽝꽝 찍고 다 하겠다고 열거까지 해놓은 그걸 내버리고 왜 지금 처음부터 다시 그 쓸데없는 짓을 왜 다시 하냐는 거죠. 아, 메가시티에 있었어요? 그럼요. 규약 안에 그런 광역 교통체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었죠. 근데 그런 것도 다 협약되어 있는 거를 버리고 왜 지금 출발부터 새로 하는데 경제동맹 체제라고 하는 건 더 강해야 되는데 도대체 실체는 어디 있냐라고 시민들이 묻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가시티든 뭐 경제동맹이든 지역민들이 어떤 실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추진되는 상황을 또 부산연구소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뭔지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네, 아무도 모르니까 알 때까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 요거는 이제 마지막 또 부산에 또 자랑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독일의 1위 신문이 부산의 매력을 좀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부산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도시, 좀 재밌는 도시, 그리고 굉장히 가보고 싶은 도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저는 부산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고 봅니다. 산과 바다와 강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 규모의 도시가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건 쉽지 않다. 저는 이 안에 정말 정치인들이 어떤 발상을 갖고 어떤 도시를 만들 건가를 비전을 갖고 시도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도시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사리사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 도시인데 여기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젊은이가 떠나가는 부산이 되어 있고 노인과 바다가 되어 있으니까 젊은이가 돌아오게 하는, 젊은이들이 즐겁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한 방향만 맞추면 나머지는 또 따라오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실타래 푸는 것처럼 어느 것부터 어떻게 먼저 할 거냐. 근데 저는 젊은이가 있어야 된다고. 젊은이가 돌아오게 하려면 간단한 겁니다. 좋은 대학을 만드십시오. 좋은 좋습니다. 대학을 만들고 그 좋은 대학에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그 옆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만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좋은 대학 만들려면 12개의 종합대학들이 정말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듯이 경쟁하면서 하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다가 교육재정 남은 부분 퍼넣고 지방재정 남은 부분 조금씩 줘가지고 사학들 배만 불리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혁신을 한다. 저는 그런 사고를 갖고는 1도 청년을 되돌아오게 할 수 없다. 옛날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교육부가 이런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응모를 받아서 거기에 되면은 돈을 주고 이 짓을 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재정 지원을 하고 저는 감사 기능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준 거를 실패하는 거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정하게 잘 연구든 뭐든 간에 잘 쓰느냐는 감사만 해서 감사에 문제가 없으면은 인정을 해주는, 그렇지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도 보니까 아마 글로컬 해가지고 교육부가 사업을 내서 부산에서 뭐 서너 개인가 선정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전부 그냥 이 서류거든요. 페이퍼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부산의 매력을 독일 신문이 집중을 했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부산의 매력은 어떤 걸까? 저는 매력을 느꼈어요. 한 가지만 딱 꼽는다면? 저는 최근에 그 신문의 새끼까지 밤에 12시간 걸리는 그 배를 타고 떠나면서 11시 한 반쯤인가 저는 저 북항대교를 딱 빠져나갈 때 그 봤던 부산은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가진 도시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만 꼽자면 저는 별처럼 빛나는 야경. 저는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야, 우리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강 조망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 돈 많고 또 뭐 유명인은 전부 다 한강이 보이는 그거 하는데 실제로 그 KTX 타고 한강 철교 지나가면서 한강 보시면은 뭐 괜찮은데 그것보다 부산의 바다가 100배 낫죠. 그러네. 꽉 트여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저는 무조건 바다입니다. 한강 조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서울 시민들은 부산에 오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바다 조망이 속이 확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경과 바다 조망. 저 같은 경우는 부산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저는 저희 우리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도 맞는 소장님, 부산 사람들이 연구위원 둘이 굉장히 이야기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면이 있어요. 저는 부산이 자꾸 보수적인 뭐 정치 지형상으로는 보수적이긴 한데 저는 그거는 이제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 저는 내면은 되게 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성격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좀 그렇게 많이 느끼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소장님이 사람 얘기하는 거는 소장님이니까 우리 위원들을 두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 뭐. 그렇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우리 친구 저희들 그렇게 얘기하려고 이쁘게 봐주시고 계신 줄 몰랐어요. 급하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산이 그 야경, 바다 조망, 거기에 사람까지 사실 매력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관심 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탁탁탁탁 쳐가면서 간다면 부산이 굉장히 나중에 미래에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넘어서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한 가지만 더 해봅니다. 말씀드릴까요? 마치기 전에. 네. 부산 바다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광안리에서 보는 바다, 해운대에서 보는 바다,
송도도 있지만 영도에 가시면요. 또 다른 영도는 딱 보면은 거기 촘촘하게 배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렇네. 너무 그렇죠. 그게 그 비박하는 거. 이쁘거든요. 그래서 다릅니다. 야, 이거 부산 자랑만 해도 한 1시간 하겠습니다. 부산은 그냥 정치 행정만 잘하면 돼요. 아, 그러네. 다 돼 있습니다. 환경, 야경과 조망과 사람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치 행정만 잘하면 됩니다. 그거 우리 부산 연구소에서 한번 제대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중앙 이슈와 지역 이슈 다 함께 다뤄봤는데 뭐니 해도 부산 연구소가 있어야 우리 부산 시민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건방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유쾌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